1772년 1월 8일 이곳 사람들은 형식적인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자나깨나 머리를 쏘는 일이라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속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네. 벌써 몇 해를 그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한가. 그들에게는 사실 그 일 말고도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네. 출세를 위해 감수해야 할 소소한 일에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지난주에는 기대에 차서 썰매를 타러 나갔다가 서열 다툼이 일어나는 바람에 기분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네. 사실 지위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최고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최고의 역할을 맡는 일은 아주 드문 일 아닌가. 왕은 장관에게 그리고 장관은 비서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진짜 1인자는 누구인가? 이는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면면을 파악한 후 그들의 힘과 열정을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발휘하도록 소원과 지략을 완비한 사람이겠지. 1월 20일 사랑하는 로테, 나는 지금 휘몰아치는 맹렬한 폭풍우를 피해 들어온 초라한 시골 민박집에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울한 보금자리였던 DC에서 사뭇 낯설기만 한 사람들 틈에 끼어 지낼 때에는 당신에게 편지를 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와 우박이 창문을 때린 오두막집에 앉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운 로테, 이 방에 발을 들여놓으면 당신이 처음 만났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운 당신이 피폐해 있는 나의 몰골을 보기라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 감각은 깡그리 메말라버렸습니다. 가슴 벅차도록 충만한 순간은 더 이상 느낄 수 없고 행복한 순간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마치 난쟁이와 조랑말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놀이라도 해보려 하지만 꼭두각시 인형처럼 누군가에게 농락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가끔 옆 사람의 손을 잡아보려 하지만 나무로 만든 손이라 깜짝 놀라 뒷걸음질 듭니다. 밤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해돋이를 보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낮에는 밤에 달빛을 즐겨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밤이 되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꼼짝 않는답니다. 무엇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또 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견인처 역할을 해왔던 효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에도 맑은 정신을 지켜주었고 아침이면 눈을 뜨게 해주었던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유일한 여자는 B라는 아가씨입니다. 사랑하는 로테, 당신을 닮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아휴, 입에 발린 소리를 잘도 하시네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도 무척 넉살이 좋아지고 유머 감각도 늘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군요. 그러자 여자들이 말하길 저처럼 칭찬을 세련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거짓말도 멋지게 할 줄 안다고 덧붙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멋지게 칭찬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B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지성으로 반짝이는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자신의 귀족 신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신분이 그녀에게는 짐스러울 뿐이죠. 우리는 번잡한 세상살이에서 벗어나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기에
곧잘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순수한 행복을 꿈꾸며 몇 시간씩 함께 보낸답니다. 아, 우리는 당신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경의를 표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입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 이야기하는 걸 듣기 좋아하고 또 당신을 흠모합니다. 아, 이 작고 아늑한 방에서 당신 발치에 앉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나를 에워싸고 깡충거리며 돌아다니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얌전히 앉아있도록 달래볼 겁니다. 반짝이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과 들 너머로 석양이 장엄하게 지고 있습니다. 눈보라도 멎었습니다. 잘 지내요. 알베르트도 지금 함께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지내는지요?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2월 8일 일신년스러운 날씨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난 오히려 기분이 좋았네. 여기로 온 뒤 화창한 날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내 기분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네. 오히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다든지 눈보라가 휘몰아친다든지 눈이 녹아 질퍽거리면 잘됐군, 집에 있어 나쁠 게 없지, 그래 그러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한다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화창할 징조를 보이면 난 이렇게 소리친다네. 오늘도 하늘이 은총을 베풀어 주었으니 뭔가를 서로 찾아야겠다고 으르렁대며 한바탕 야단 법석을 떨겠군.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갖겠다고 무자비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서로를 망쳐버리지. 건강, 명성, 기쁨, 휴식까지도 망치를 든다네. 어리석고 이해심이 부족하며 옹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말로는 자신들이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고 포장한다네. 때때로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서로의 마음에 무모한 상처를 남기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다네. 2월 17일 나와 공사의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가긴 힘들 것 같네. 그는 도저히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이 일을 제기한 후 나의 판단과 업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네. 그러자 공사가 내 일 처리 방식이 불쾌했는지 궁정에 불만을 호소한 모양이네. 그 일로 나는 장관에게 불려가 문책을 당했네. 물론 가벼운 문책이긴 했지만 문책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참에 장관으로부터 개인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았다네. 나는 장관의 편지를 읽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네. 그분은 나의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을 지적하긴 했지만 업무 능력이나 대인관계, 철두철미한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패기만만하고 젊은이다운 배포는 높이 평가한다고 했네. 부탁하기를 그런 기계를 버리기보다는 조금 완화시키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하셨네. 그 일로 일주일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네.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네. 사랑하는 친구여, 이처럼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이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게 아니라면 좋으련만. 2월 20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신께서 그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내게서 거두어간 행복한 날들까지도 그대들에게 베푸어 주시기를. 알베르트, 당신이 나를 감쪽같이 속인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결혼 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로트의 실루엣을 벽에서 엄숙하게 떼어내어 다른 서류들 틈에 보이지 않게 묻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부부가 되었지만 그녀의 그림은 아직도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냥 걸어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나 또한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루테의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녀의 가슴 속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싶고 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 루테가 나를 잊기라도 한다면 난 미쳐버릴 것입니다. 알베르트, 이런 생각 속에선 지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잘 있어요. 하늘의 천사요. 부디 안녕. 3월 15일. 최근 겪은 불쾌한 일들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제 얘기를 이가 갈릴 지경이네. 빌어먹을. 이젠 어쩔 도리가 없네. 이 불쾌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을 것 같네. 나를 선동하고 조르고 심지어 마음에도 없는 자리에 앉혔으니 모든 책임은 자네들에게 있네. 하긴 자네들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 자네 입에서 나의 극단적인 생각들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말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랑하는 친구요, 마치 연대기 작가가 단순 명료하게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듯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겠네. 시백작이 나를 특별히 아껴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자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네. 어제는 백작댁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은 그 집에서 상류층 친사숙녀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지. 나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고 또 우리 같은 하급 공무원들은 그런 모임에 낄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네. 그런 상태에서 백작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커다란 홀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백작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삐대령이 대화에 합류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네. 그러는 사이 파티 시간이 다가왔지. 그때까지 나는 정말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네. 그때 어줍잖은 교양미를 과시하는 S부인이 남편과 함께 들어왔네. 그들은 빈약한 가슴에다 앙증맞은 코르셋을 한 갓 보아한 거의 새끼 같은 딸과 함께 들어오더군. 그들은 높은 귀족답게 가문 대대로 내려왔을 법한 오만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코를 실룩거렸네. 나는 그런 인간을 보자 역겨워서 얼른 자리를 뜰 작정을 하고 백작이 그들과의 시답잖은 수다에서 노연하기만을 기다렸네. 그때 마침 내가 잘 아는 삐양이 들어왔네. 나는 그녀를 만나면 언제나 기분이 들뜬 탓에 그대로 머무르기로 하고 그녀의 의자 뒤로 가서 섰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눈치챈 사실인데 삐양은 여느 때의 솔직한 모습과는 달리 어쩐지 당황한 빛이 보였네. 나는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녀 역시 여느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가 꾹꾹 참고 있었네. 그녀의 달라진 태도가 나의 오해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녀에게서 정겨운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네. 그러는 사이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네. 프란칠스 대관식 당시 옷차림을 한 F남자. 이곳에서는 직책상 귀족 대우를 받는 궁정고문관 알씨와 그의 귀머거리 부인, 그 밖에 옛 프랑켄풍 의상의 해진 부분을 새로 유행하는 천으로 덧대기워 입은 초라한 제이의 모습도 보이더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 나는 몇몇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쩐지 하나같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네. 나는 오직 삐양에게만 주의를 기울였네. 그래서 눈치채지 못했는데 홀 한쪽 구석에서 부인들의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이야기가 남자들 사이에도 한 바퀴 돈 다음 드디어 S 부인이 백작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네. 나중에 삐양이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마침내 백작이 다가와 나를 창가로 데려갔네. 우리 모임의 특별한 관리를 자네도 눈치챘을 걸세. 백작이 말문을 열더군. 사람들은 자네가 여기 있는 것이 불만스러운 것 같네. 나야 개의치 않지만. 백작님?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네.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백자님. 제가 먼저 분위기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백장님께서는 이런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아까부터 자리를 뜨려고 마음먹었는데 뭔가에 홀려서 이렇게 오래 머물렀네요. 나는 웃는 얼굴로 덧붙여 말하고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네. 백작은 힘주어 내 손을 잡았는데 거기엔 모든 이야기를 담은 듯한 너그러운 감정이 깃들여 있었지. 나는 그 고상한 치 않은 귀족들의 파티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이륜마차를 타고 M이라는 곳으로 갔네. 나는 그곳의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며 나의 호메로스를 펼쳐들고 오디세우스가 훌륭한 인품의 돼지치기들한테 후원 대접을 받는 멋진 대목을 읽었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좋았지.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려고 돌아왔네. 식당에는 아직 손님이 몇몇 남아있었네.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식탁보를 뒤집어 놓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네. 그때 성격이 깐깐한 아들린이 들어왔지. 그는 내 쪽을 쳐다보며 모자를 내려놓더니 가까이 다가와 나지막하게 말하더군. 불쾌한 일을 당했다면서요? 내가요? 내가 물었네. 백작이 당신을 파티장에서 쫓아냈다고 하던데. 빌어먹을 파티 하고 나는 말했네. 바깥으로 나와 신선한 바람을 쐬었더니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군요 하고 그는 말했네. 하지만 나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람들이 어딜 가나 그 이야기더군요.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듣자 은근히 우라가 치밀기 시작했네. 그러고 보니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 이유가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분통이 터지고 피가 끓어올랐네. 오늘은 어딜 가나 불쾌한 소리만 들렸네. 게다가 그동안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간들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짓거려댔지. 머리 하나 믿고 우쭐해가지고 관습을 모조리 무시하고 건방지게 굴더니 꼴 좋게 개망신을 당하는군 이러고 말일세. 이러한 험담을 들으니 내 심장이 칼이라도 꽂고 싶었네. 남이 뭐라고 하든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런 야비한 족속들이 자기네들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서 이러쿵 저러쿵 짓거려대는 걸 참아낸 사람은 보기 힘들 걸세. 그들의 험담이 근거 없이 떠도는 한낱 헛소문에 불과하다면 가볍게 듣고 넘길 수도 있을 테지만 말이네. 3월 16일 모든 일이 나를 쫓기듯 초조하게 만드네. 오늘 가로수길에서 B양을 만났는데 참을 수 없어서 말을 걸었네. 동행하던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단둘만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전날 그녀가 보여준 태도를 질타했네. 베르테르. 그녀는 정색하며 말을 꺼냈네. 제 마음을 잘 아는 당신이 난처했던 제 입장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짐작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귀띔이라도 해주는 것이 어떨까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SV인과 TV는 당신과 같이 파티장에 있느니 남편과 함께 돌아가길 뻔했고 백작도 그들과의 친분을 저버릴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놀라움을 애써 감추면서 그렇게 물었네. 그 순간 아델린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마치 끓는 물처럼 내 혈관 속으로 질주해 들어왔네. 그런 수모를 당하시다니. B양이 말했네. 상냥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네. 나는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녀의 발치에 몸을 내던지고 싶을 지경이었네. 솔직히 이야기해주세요. 내가 큰 소리로 외치자 그녀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네. 순간 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하지도 않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만 있었네. 당신도 저희 아주머니를 아시죠? 그녀가 말을 시작했네.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젯밤은 물론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당신과 사귀는 문제로 훈계를 들어야 했어요. 당신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했다고요. 당신을 두둔하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말을 하도록 놔두지도 않으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파고들었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는 일인지 모르는 듯했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네. 앞으로 사람들 입에 어떤 이야기가 오르내릴지 모르며 누군가는 일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했네. 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위세를 부린다고 비난해온 사람들은 드디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고소해야 할 거라고 했네. 빌렐름, 이 모든 이야기를 그녀의 연민에 찬 목소리로 듣고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네. 지금도 마음속에는 미칠 듯한 분노가 끓어오르네. 차라리 내 면전에서 당당하게 나를 헐뜯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자의 몸에 단검을 꽂았을 텐데. 피를 보면 가슴도 후련해지고 기분도 가라앉을 것 같네만. 답답한 가슴에 숨구멍이라도 뚫고 싶어 나는 몇 번이나 손에 칼을 쥐었던가. 혈통이 좋은 말은 과도하게 몰아대 흥분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혈관을 물어뜯어 숨통을 틔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나 역시 혈관을 끊어서라도 영원한 자유를 얻고 싶은 심정이네. 3월 24일 궁정에 제출한 사직서는 곧 수리될 것이네. 사전에 자네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못해 미안하군. 나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자네들이 나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무슨 말로 말릴지 미루어 짐작이 가네. 어머니께는 알아서 잘 말씀드려줬으면 해. 지금 나는 내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우니 어머니를 보살펴드리지 못해도 이해하실 것이네. 물론 어머니는 슬퍼하실 테지. 추밀 고문관이나 공사를 염두에 두고 매진하던 씩씩한 아들의 눈부신 인생 항로가 느닷없이 중단되어 작은 조랑말 한 마리를 몰고 외양간으로 돌아온 격이 되었으니 말이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네들 좋을 대로 생각하게나. 내가 이곳에 남거나 남아야 할 경우를 헤아려보는 것은 자네들 자유네. 어쨌거나 나는 떠날 작정이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할 것 같아 밝혀지네. 이곳에는 땡땡 영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나와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네. 그는 내 계획을 듣고는 함께 자신의 장원으로 가서 아름다운 봄을 즐기자고 권했네. 그분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 게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그와 함께하기로 했네.